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를 말합니다. 해제권이 행사되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되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채무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에게는 재산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에게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기에 이르러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급부가 이행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 해제로 반환할 대상이 금전이면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해제권자는 원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남는 손해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이행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매도인은 기존에 수령했던 계약금과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에 따라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도 해제권 행사 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또는 해제 사실을 몰랐던 경우로서 해제권 행사 후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관계를 맺은 자는 보호됩니다. 합의해제란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청약과 이에 대응한 승낙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해제권 행사에 따른 계약의 해제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 범위의 이자의 지급은 포함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제권의 행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소유의 엑스토지를 을과 병이 공동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인 을과 병이 이행기에 이르러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과 병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여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 외에도 이행 최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행 최고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행 최고 시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 거절에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행 불능인 경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로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이행 거절에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행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의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이행기에 이르러 매수인 을이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이행 거절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
매도인 갑은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행불능의 경우 또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이행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의 Y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이행기에 이르기 전 매도인 갑의 귀책 사유로 Y 건물이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또는 해제권 행사 시를 기준으로 Y 건물이 멸실될 상황이어서 매도인의 이행불능이 명백한 경우 매수인 을은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기행위로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이행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갑의 결혼식과 관련하여 갑은 병이 결혼식 사회자로 참석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병이 1월 5일 오후 3시에 이르도록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아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갑은 병에 대해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매수인 을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에 따라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였다면 매매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을이 갑에 대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갑이 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사안에서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였다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갑의 계약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 이자, 지연 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매매대금 1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해제권을 행사한 후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매매대금 교부 후 해제권 행사 시까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 후 부당이득 반환까지의 지연 손해금이 포함됩니다. 한편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에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행사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자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해제권자가 얻을 이익인 이행이익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을이 갑에 대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갑이 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사안에서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갑이 해제권을 행사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을의 채무 이행에 따라 갑에게 발생하였을 이익인 이행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 해제의 상대방인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갑과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를 한 을 사이에 갑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매수인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였다면 매매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해제권을 행사한 갑이 매수인 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매수인 을은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를 이유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을이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인 법률행위를 이유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제권자 갑은 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제권 행사에 따른 소급효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해제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해제권 행사 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보호됩니다. 해제권 행사 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등, 가, 앞, 때로 암기하고 구체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포함됩니다. 해제권 행사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는 계약 해제의 소급효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의 A 건물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을이 병과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에 대해 해제권을 행사하였다면 병은 해제권 행사 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됩니다. 해제권 행사 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는 계약 해제의 소급효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의 B 건물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을이 병과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후 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에 대해 해제권을 행사하였다면 병은 해제권 행사 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갑의 해제권 행사에 따라 을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갑에게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인 병은 가등기 의무자인 을과 본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 소유권이 병에게 귀속되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자는 계약 해제의 소급효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해제권 행사 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는 계약 해제의 소급효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의 C 건물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때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병을 위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에 대해 해제권을 행사하였다면 병은 해제권 행사 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즉, 갑의 해제권 행사에 따라 을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갑에게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가압류 채권자인 병은 을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C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면 말소 기준 권리인 가압류 등기보다 후순위에 있는 갑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매각에 따라 소멸되므로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는 계약 해제의 소급효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해제권 행사 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 해제의 소급효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의 D 건물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D 건물에 대해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병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져 대항력을 갖춘 후 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에 대해 해제권을 행사하였다면 병은 해제권 행사 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됩니다. 또 갑 소유의 D주택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D주택에 대해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후 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에 대해 해제권을 행사하였다면 병은 해제권 행사 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계약 해제의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갑의 해제권 행사에 따라 을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갑에게 회복되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갑에게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제권자에 의한 해제권 행사 후 해제 사실을 몰랐던 경우로서 해제권 행사 후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 관계를 맺은 자는 계약 해제의 소급표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됩니다. 합의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합의해제란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청약과 이에 대응한 승낙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 수험상 합의해제의 출제 쟁점은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